자, 소부장주 일주일 동안요. 최대 54% 뛰었습니다. 물론 숫자로 보면은 요게 그런 종목이 다 하나 있기는 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9월은 반도체와 AI가 주도할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좀 자극적으로 헤드라인 뽑아서 54%라고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직접적인 또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크게 기대감을 갖는 하나마이크론 그 한 종목이 54%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도 사실 나쁘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파두, HPSP, TSE,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이 4%에서 뭐 10%, 15%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는 재료와 내용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요거 한번 OX 먼저 들고 갈게요. 반도체 소부장주 9월 달에 더 오른다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더 오를 수 있다가 O. 네. 왜 이렇게 뜸들이고 들어주세요. 긴장되게.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민재기 팀장님보다 이제 이상엽 이사님 먼저 삼성전자 워낙 좋아하시고 또 넥타이도 삼성전자 색깔 하고 오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상엽 이사님 저희가 앞에서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소부장주 요 정도 오른 건 솔직히 좀 아쉽죠? 네.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 같은데. 근데 더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해서 역시나 여기서 반도체가 좀 쉬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9월 더 갈 수 있고 만약에 진짜 못 간다고 하더라도 10월부터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9월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순매수한 금액 그 상위 종목을 보면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올해 54% 상승했다고 한 하나마이크론이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2위에 있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1,000억이고 하나마이크론이 860억인데 이렇게 IT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한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온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무역협회에서도 10월부터 반도체 수출 회복이 전환된다는 이제 코멘트와 함께 수치까지도 이제 전망을 했고 추경호 부총리도 얘기했고 이제는 이제 대통령실 이제 경제수석 이제 최상목 경제수석조차도 이제 10월부터 무역 수지 이제 수출 또 경제 지표가 개선될 거다라는 걸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정부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제 소부장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팀장님도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예. 그 HBM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HBM이 올해도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도 지금 이제 유명 이제 리서치 쪽에서는 이제 한 105% 증가할 것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 뚫은 것도 긍정적이고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그거죠. 또 최근에 어떤 것도 있었죠. 9월 1일 날 이게 세 가지가 엮였거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HBM3 이제 공급할 거다. 또 9월 1일 수출 무역 수지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도 좀 개선이 됐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12나노급 12나노급 그 32기가 이제 그 DDR5 DRAM 그런 개발 소식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그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HBM의 생산성이 더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패키징까지 준비가 되면 그 수주를 3-4배 정도 더 수주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HBM 또 패키징.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패키징 2.5D 패키징을 또 내년에 또 상용화 추진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최근에 나온 뉴스가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너무나 중요할 거고 이게 소부장도 함께 중요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네. 9월이 굳이 아니더라도 10월 넘어서도 충분히 더 볼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거 기대되는 그런 모멘텀들이 줄줄이 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은요? 네, 저도 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제 이사님께서 이제 뭐 수출 데이터 이런 부분들 좋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최악은 지난 것 같아요. 반도체 수출이.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출하량 자체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제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는 이렇게 디램 가격이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3Q부터는 QOQ로 7%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와 Q가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DDR4보다는 비싼 DDR5가 중요한데요. DDR5도 지금 가격들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인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20일 동안 누적 순매 수수로 샀던 물량들을 최근에 다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바닥에서 다시 이렇게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20일 동안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보면 좀 많이 샀을 때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샀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더 살 수 있는 그런 룸은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도 샀던 거 대부분 다 팔았습니다. 이제 겨우 바닥에서 다시 돌려 세우기 시작했죠. 그러면 요 정도까지 최소한 이제 더 채운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외국인 누적 순매수 포지션은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 임팩트 있던 내용인데 7월 중순경에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HBM3 2.5D 패키징 턴키 공급 제안을 했고 이게 이제 품질 평가를 통과하면 될 수 있다. 라는 거였거든요. 이때는 반신반의했었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이렇게 기사는 나왔지만 과연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잘했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 공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들 수급이 다시 지금 들어왔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별로 사지 않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예. 이때 제가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 삼성전자는 다시 움직인다라는 말씀드렸고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가는 이제 우상향 쪽으로 방향성을 키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이닉스 따라갈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시면 수익률이 연초 이후로 2배 정도 벌어져 있잖아요. 네. 이 수익률 갭을 메우러 이제 삼성전자가 출발을 한 것 같거든요. 주가가 좀 더 오를 수 있다. 네, 그 이유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인공지능 서버는 뭐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결과까지 이렇게 내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수직으로 쌓는 이 칩이 앞으로 점점 많이 쌓게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중요한 기술은 얼마나 수직으로 잘 쌓느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 인터포저라는 이 기판이 핵심이다라는 건데 많이 쌓으면 좋죠. 근데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게 발열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HBM 지금 3잖아, 그죠? 그러면 앞으로 2년 있으면 HBM4로 갈 텐데 그렇게 가려면 결국에는 이 반도체 공정 내에서 핀펫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그림입니다. 요 구조로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이닉스가 이거를 해본 적이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거 하려면 TSMC하고 결국에는 손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TSMC가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지금 풀캡하로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하이닉스 이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지 못한다면 결국엔 삼성전자가 먼저 하게 되고 2년 내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HBM4에서는 있을 수 있다. 구조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다. 그렇죠. 삼성이.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7나노 핀펫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부탁을 하면 삼성전자가 들어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경쟁사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여기에 줄 서야 될 텐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전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가 먼저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뒤처졌는데 아마 2년 정도 시간이 되면 HBM에서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앞으로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의 이 박스권 트레이딩이 지금 당분간은 맞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제일 잘하니까요. 11만 원과 13만 원 정도의 박스권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 소부장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바로 할까요? 그러면 소부장 이야기요? 아까 하나마이크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마이크론을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인터포저라는 기판이 있는데 요거랑 FCBGA라는 기판 요거를 연결하는 것을 지금 대만의 ASE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 밴더로 들어가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준비를 하겠다는 건데 아직 된 거 아니고요. 이게 되면 우리가 주가는 EPS에다가 멀티플이잖아요. 멀티플 퍼죠. 이렇게 하는데 실적은 베트남에서 실적 잘 나오면서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멀티플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이 물량을 하나마이크론이 대만에서 하는 것을 받아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마이크론이 상한가 가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누움은 충분히 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무난한 그냥 실적 성장에 따라서 그런 흐름으로 될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부장 본격적으로 좀 얘기해보기 전에 두 분한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전자는 사실 주가가 올해 8만전자 언론에서 너무 떠들고 막 뭐 여기저기서 얘기하니까 솔직히 기대감을 많이 안 갖는 분들도 계세요.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지 못하더라도 소부장은 좀 더 오를 수 있는 그림 나올 수 있습니까? 이상엽 이사님? 짧게만.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좀 쉬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갈 수 있다. 네. 그 삼성전자 최근 그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고점이 72,900원인데요. 예. 최근 고점이 지난 7월 달에 73,6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만 돌파를 못했을 뿐 의미 있는 수급은 들어오고 있고 지금 뭐 다른 소부장 종목군들 흐름 좋고 기대감이 굉장히 커서 삼성전자가 좀 쉬어가더라도 좀 더 나은 모습 소부장 쪽에서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재기 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이미 우리 뭐 상반기에 보여주지 않았나요? SK 하이닉스만 가고 삼성전자 별로 안 갔을 그쵸. 때도 이미 밑에 있는 관련된 소부장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좀 가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좀 종목이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런 HBM 관련해서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갖는다면 9월에 못 가더라도 10월에 못 가더라도 어쨌든 길게 봤을 때 쭉쭉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어떤 걸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 팀장님부터. 반도체 AI 쪽에서요? 예, 네. 소부장. 소부장 쪽에서요? 네. 소부장 쪽에서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는 뭐 하나마이크론 정도 하나마이크론. 네, 보시면 되지 않을까 53% 올랐어도 전혀 상관없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다고 하면 네.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가 EPS와 우리 멀티플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EPS는 최근에 이제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실적이 지금 시가총액이 뭐 한 9,000억 뭐 1조 정도 되니까 1조 정도 4천억. 되죠. 네. 네. 그러면 뭐 무난한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좋아지려면 결국에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AVP라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하나마이크론 물량을 받아와야 됩니다. 지금 베트남 쪽이 좋고 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 쪽에서 수조 원대의 턴키 물량을 한 방에 줬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뭐 실적 무난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PER이라는 멀티플 프리미엄을 붙이려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드밴스 패키징 쪽에 물량을 좀 받아와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잘 되면 뭐 확장이 확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무난한 그냥 호공정 패키징 관련된 기업 정도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 뉴스를 업데이트하면서 하나마이크론은 계속 체크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어때요?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아까 저희도 그래프로 보여드렸지만 2만 원대에서는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지금 이제 3만 원 정도까지 올라와서 사실은 이게 지금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다른 업체들을 보니까 하나마이크론의 역할을 어떤 다른 기업이 하고 있더라. 그럼 삼성전자가 왜 HBM 하면 하나마이크론이 그 역할을 그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인데 만약에 뭐 확률의 게임이니까 안 그런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것도 좀 타격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뭐 왜냐하면 PER이 결국에는 10배에서 한 15배, 20배로 가려면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원래 하던 정도의 호공용 패키징 정도만 하는 수준이라면 예. 이거는 그냥 이제 PER은 그대로고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무난한 정도 흐름밖에 되지 않을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그럼 요거는 목표가를 여쭤보는 게 좀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뭐 이미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긍정적 뉴스 나면서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이 그 물량 이제 받아올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으로 먼저 크게 뛰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뭐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급하게 매수할 부분은 아닌 거고 왜냐하면 이격이 이미 많이 벌어져 있죠. 이 연평균선과. 그래서 지금은 그 관련된 뉴스가 이제 후속적으로 나오는지를 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멀티플 확장을 기대하면서 공략하시는 게 좋겠고요. 앞으로 나올 그 중요한 뉴스가 그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지금은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역시나 재료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역할도 기대가 되는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도 지금 잘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마이크론. 알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요? 네,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삼성향 쪽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SK 하이닉스 양 그 HBM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
STI를 말씀드릴게요. STI.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한 4,200억 원대인데 일단 모멘텀은 일단 지난 8월 초에도 그 HBM 향 뭐 장비 수주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현재도 그 하이닉스랑 그 공동 개발 중인 이제 장비가 있는데 또 하반기 중에 최종 퀄 테스트 통과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HBM 장비도 하이닉스랑 또 개발했고 지금도 또 개발하고 있고 이런 또 퀄 통과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차트를 좀 잠깐 봐주시면 예. 지금 이제 일봉인데 거래량 아래 보시면은 이제 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빨강색에 쳐냈죠. 그게 뭐냐면은 기관 누적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주가가 올랐는데 빨강색도 좀 이렇게 올라왔네. 그러니까 기관이 산 건데 예. 시가총액이 4,200억 수준밖에 안 되는데 6월부터 기관이 매수한 금액이 670억, 600억이 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6월부터 해서 6, 7, 8, 9, 한 3, 4개월 동안에 기관이 지금 지분을 10% 이상 매수를 했고 예. 지금 박스권에 좀 한 2개월 정도 갇혀 있는데 기관이 파냐? 안 팔아요. 그래서 지금 좀 박스권 내에 갇혀 있지만 기관이 계속 갖고 있고 앞으로 기대감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월봉에서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진다고 하면 뭐 역사적 신고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TI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부분이고요. 아까 민재기 팀장님이 뭐 AI 관련해서 다른 뭐 재료들이랑 하이브리드되는 그런 종목들 네.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마침 또 채팅창에 복구주라니님께서 내일 솔트룩스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물어봐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만 남김요 쫄보라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좀 남기셨나 봐요. 그래서 요 AI 관련주들 결국은 이게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이쪽으로 다 돌고 도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그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요 솔트룩스와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방송 시간에 엠노에 대해서 마지막에 가장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대형주로서는 AI를 보려면 엠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엠노랑 솔트룩스가 동반해서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삼성향으로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대형주는 엠노고요. 중소형주는 솔트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수급을 체크해 보시면 수급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남겨두셨다면 그 조금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좀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9월 달은 저는 AI의 테마가 아주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나 더 그러면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루닛하고 오늘 뷰노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새로운 아직까지 잘 모르는 쪽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장중에 제가 이거를 캡처한 거라서요. 2시 반에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수익률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루닛이 거의 상한가를 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조 원 때도 야 이거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3조 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보통 이렇게 대장주 주도주가 새로운 이제 넘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밑에 있는 전반적인 애들의 시가총액을 같이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은 AI 관련해서 판독, 영상 관련된 기업들이 일단 먼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AI 신약 개발 플랫폼 관련된 부분으로 시장이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약 개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실패도 많이 하고요.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죠. 근데 이거를 AI 개발 플랫폼을 활용을 하게 되면 기간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하고 있냐면 글로벌 신약 관련된 개발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리커전이라는 회사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커전이라는 회사가 밑에 있죠.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엔비디아가 조만간에 바이오의 진심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I 신약 개발 벤처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회사가 방금 말씀드렸던 리커전이라는 회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회사들을 엮어서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기업들을 찾으면 그 다음의 스텝을 한번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는 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최근에 한 달 전에 상장된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엔비디아의 이 AI 신약 관련된 공동 개발에 엮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이슈가 그 다음 스텝으로 된다라면 이 기업을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주가가 루닛도 가고 뷰노도 가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왜 별로 안 가고 무거워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예. 상장되고 1개월 됐기 때문에 400만 주라는 물량이 지금 해제가 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해소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벼운 흐름이 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로스 아이 바이오. 네. 엔비디아가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와, 네. 확 땡기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대감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종목 파로스 아이 바이오 AI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현 이사님 말씀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서 요거 AI 관련된 거 좀 눈여겨보시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없으면은 두 번째 2차 전지로 넘어가겠습니다. AI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는 볼 종목 정말 많고요. 오. 네, 그리고 좀 이렇게 테마로만 좀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약사들도 이미 관심 있어서 이렇게 뭐 협업이나 뭐 MOU를 체결했다거나 정말 그래서 이거는 테마라기보단 조금 지금은 좀 테마로만 좀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조금만 지나도 아 이게 트렌드였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보로노이도 뭐 그렇고 뭐 신테카 바이오도 그렇고 볼만한 기업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 한 종목만 그냥 종목명만 말씀해 주신다면 신테카? 아니요 보로노이. 보로노이.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AI 관련해서 계속 이런 테마 장세 그리고 AI와 무언가 하나의 더 다른 섹터가 합쳐진 이런 하이브리드 AI가 좀 계속 좀 순환매가 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해드리는 종목 한번 검색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